안녕하세요, 방캐릭입니다. 댓글로 어떤 시청자분께서 뒷변속기 세팅하는 법도 한번 영상을 올려주시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오늘은 뒷변속기 세팅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 거예요. 이거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던 겁니다. 왜냐면 뒷변속기 세팅은 자가 정비를 하면서 정말 많이 접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자전거를 타면서 가장 많이 수시로 조정해 줘야 되는 게 뒷드레일러 세팅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은 꼭 다루려고 했는데 또 요청이 있으셨기 때문에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지금 준비되어 있는 자전거는 이건 제 와이프 자전거예요. 지금 이제 시즌온을 하려고 오버홀을 다 하고 세팅을 완료를 해서 이번 주에 주말에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해놨던 건데, 그래서 뭐 청소도 다 깔끔하게 돼 있죠. 사실 세팅을 다 한 건데 지금 일단 풀었습니다. 체일을 풀어놓은 이유는 여러분이 직접 작업을 하실 때 체인을 꼭 이렇게 풀거나 그러시진 않으셔도 돼요. 체인을 장착해 놓으신 상태에서 하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지금 체인을 풀어 놓은 건 이 스프라켓의 톱니랑 이 변속기의 그 풀립, 그런 모양들을 좀 더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체인을 풀어 놨습니다. 체인 안 풀으셔도 돼요, 세팅할 때. 일단 지금 제가 해놓은 세팅을 다 풀어 버릴게요. 케이블을 풀어주겠습니다. 케이블 잠궈놨던 걸 풀게요. 빠져나왔죠. 오늘 진행은 변속기를 아예 처음부터 설치하는 개념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라든가 방법들을 모두 이해하시고 나면 이미 이제 세팅이 완료돼서 타고 다니다가 조금씩 세팅이 변화가 생기더라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완전히 처음 설치를 해가지고 초기 세팅을 하는 그런 시퀀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뭐가 될까요? 자, 제일 처음 할 거는 로우 하이 볼트를 세팅을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두 개의 볼트가 있어요. 보통 변속기 뒤쪽에 위아래로 이렇게 있는 나사가 있는데, 이 뒤에 볼트 하나가 더 보이죠? 얘는 디텐션 볼트예요.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계 조절 나사라고 해서 이제 H라고 써있고 밑에는 L이라고 써있죠. 우리가 변속기가 이렇게 낮은 단, 그러니까 더 큰 스프라켓이 낮은 단이에요. 힘이 덜 드니까요. 그리고 작은 스프라켓이 높은 단입니다. 그래서 여기 H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이 높은 단에 있을 때 이 변속기의 최대 리미트를 정해주는 거고요. 이 L이라고 써 있는 볼트는 변속기가 최대로 올라갔을 때, 가장 큰 기어들을 걸렸을 때 그 리미트를 결정해주는 볼트입니다. 이걸 뒤쪽에서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아까 H나사, 보통은 위에 있는 것들이 H나사고 밑에 있는 것들이 로우나사입니다. 이게 보통은 HL 써있는데 뭐 안 써있는 변속기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시마노 계열 변속기들은 기본적으로 위에가 H, 아래가 L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혹시 안 써있다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돌려보면 알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H 조절 나사는 가장 작은 스프라켓, 그러니까 가장 높은 기어에 걸렸을 때 그 한계를 조정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지금 케이블이 풀려 있기 때문에 이걸 조정하면 조정하는 대로 바로 움직일 겁니다. 자, 지금 보셔야 될 거는 이 가장 작은 스프라켓과 여기 가이드 풀립, 이 두 개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볼트를 싹 풀어보겠습니다. 볼트를 풀면 이 가이드 풀리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반대로 얘를 10회화 방향으로 해서 조이면 풀리가 왼쪽으로 막 움직이죠. 그래서 이 볼트를 조이면 이제 더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점점 얘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리미트를 걸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케이블이 없으니까 제가 손으로 밀게요. 자, 로우 위치, 가장 큰 기어에 걸리는 위치죠. 지금도 보면 얘를 풀어볼게요. 풀면 더 왼쪽으로 쭉 빠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잠가주면 얘가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변속기 세팅에 맨 처음은 케이블이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로우 하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변속기를 그냥 손으로 밀어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자, 하이는 이 가장 작은 스프라켓 쪽, 그러니까 변속기 힘을 안 준 상태에서 가장 작은 스프라켓과 이 가이드 풀리가 일직선이 되게 해주는 게 딱 좋겠죠. 근데 여기서 함정이 또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일직선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가장 작은 스프라켓 가장 바깥쪽 면의 그 선이랑, 그리고 가이드 풀리의 안쪽 면, 그 선이 닿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이걸 그림으로 하나 띄워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로우도 그렇게 되겠죠. 이 가장 큰 스프라켓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로우 하이 나사를 지금 벗어나지 않게 조절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뭐를 해줘야 될까요? 이제 케이블을 고정할 차례입니다. 케이블을 고정하시기 전에, 이게 뭐죠? 요거 배럴 어저스터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걸 막 풀고 있어요. 이게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있죠. 볼트를 푸는 방향, 막 풀면 이 위에 뭐가 나오죠? 은색 부분에 부품이 튀어나옵니다. 자, 이 원리는 이 배럴 어저스터를 왼쪽으로 돌려서,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이 은색 부분이 튀어나오면 그만큼 케이블을 더 밀어주는 거예요. 케이블을 밀어준다는 거는 케이블 장력이 더 많이 걸린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케이블의 미세 장력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배럴 어저스터를 믿고서 처음에 세팅을 할 거예요. 자, 저는 일단 이걸 다 잠글게요. 이 은색 부분이 아예 튀어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걸 왜 잠그는지는 이거 설명드리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잠근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케이블을 쫙 최대한 이렇게 탁탁 당겨주세요. 중간에 늘어지지 않게. 그냥 손으로 쭉 당기시면 됩니다. 그럼 막 변속기가 움직이죠. 변속기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 뒤에 이렇게 받쳐주시고, 변속기가 이제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당겨서 이거를 대고 그냥 조이세요. 엄청 막 세게 당길 필요도 없습니다. 뭐 여기 공구로 잡고 이렇게 당겨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최대한 텐션을 좀 탄탄하게 줘야 이거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 한 다음에 볼트를 조이세요. 이러면 기초 세팅이 끝납니다. 간단하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자, 이런 케이블 풀러라고, 이제 이런 케이블 설치를 할 때 잡아가지고 충분히 장력이 걸리게 해서 원하는 위치에서 딱 걸리게 해주는 케이블 풀러라는 공구가 있어요. 근데 변속기 세팅 방법을 몰라서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케이블 풀러 같은 전문 공구가 당연히 없겠죠. 사실 저도 저거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이렇게 손으로 대충 잡고 하기에 좀 어려운 구동계들이 좀 있습니다. 저기 뭐 인테그랄 R8000 앞변속기라든가 그런 것들 할 때나 저 장비를 쓰지, 보통은 대부분은 저도 그냥 손으로 당겨서 세팅을 해놔요. 자, 이렇게 초기 세팅을 해놓으면 케이블이 막 단단하지 않습니다. 좀 유격이 있어요. 손으로 눌러도 아마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한번 변속을 해볼까요? 자, 올라갔나요? 한 칸이 잘 올라갔죠? 이제 제가 변속 레버를 한번 이제 큰 기어 쪽으로 당겨서 올려볼게요. 처음 한번 눌렀을 때 작동을 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올렸을 때 이 가이드 풀리랑 이 스프라켓이 일직선이 되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냥 눈으로 대충 봤을 때, 지금은 제가 눈으로 대강 보니까 일직선이 안 나옵니다. 부족해요. 덜 올라갔어요. 보통은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올려볼까요? 지금 뭐 체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쭉 작동을 해볼게요. 편하네요 이게 설명하기에. 자, 가장 끝에 왔는데 지금 보면 가장 지금 끝까지 올린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 가이드 풀리랑 스프라켓 사이가 일직선이 안 되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거는 얘가 좀 더 이 제일 큰 스프라켓보다 요놈 두께만큼 하나 두께만큼 옆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오히려 반대예요.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이러면 체인 걸었을 때 변속이 안 되거나 변속이 올라와도 찰칵찰칵 거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세 조정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체인이 없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면 이 가장 큰 쪽에 그 변속을 해놓고 세팅하시는 게 가장 편하십니다. 여기가 맞으면 밑에 쪽도 다 맞아요. 자, 여기서 어떻게 맞추냐? 배럴 어저스터를 이용을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배럴 어저스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올리면 케이블 장력이 증가한다고 했죠. 얘는 지금 리미트는 얘가보다 더 안쪽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한번 밀어볼게요. 그러면 더 갈 수는 있어요. 이렇게 밀어볼게요. 갈 수는 있게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얘가 조금 더 왼쪽으로 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드레일러가 장력이 좀 더 높아지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럴 어저스터를 왼쪽으로 돌려줄 겁니다. 시계 방향, 방향으로. 그럼 장력이 올라가겠죠. 그냥 제가 극단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딱 돌려볼게요. 왼쪽으로 쭉 올라가죠. 다시 풀면 다시 원위치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럴 어저스터로 스프라켓이랑 가이드 풀리를 보면서 적당한 위치로 맞춰주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팅을 하면 딱 이 위치입니다. 이게 맞는 세팅이에요. 한번 얘를 내려볼까요? 조금 더 쪼였으니까 이제 가장 작은 스프라켓에서도 그 위치가 맞을 겁니다. 지금 가장 육안상으로 봤을 때 위치가 맞아요. 한 단 올려볼까요? 제가 조금 모자랐나봐요. 지금 육안상으로 볼 때는 가이드 풀리가 조금 덜 올라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이쪽으로 올라가게 하고 싶으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되겠죠. 반대로 너무 올라갔다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얘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체인을 걸어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체인을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변속을 해볼까요? 자, 한 단 잘 올라가네요. 두 단 잘 올라갑니다. 한 칸씩 계속 올려볼게요. 잘 올라가요. 마지막 단도 깔끔하게 잘 올라갔습니다. 내려볼까요? 내려오는 것도 깔끔하게 잘 내려오네요. 지연되거나 덜벅거리는 거 없이 잘 됩니다. 세팅이 너무 잘 돼버렸어요.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왜냐면 저는 이 작업을 너무 많이 해서 체인을 안 걸고 그냥 눈대중으로 이 정도 하면 딱 맞겠다 하고 체인을 걸어보면 트러블이 안 나요. 잘 맞아요. 근데 여러분 안 그러시겠죠. 그래서 이 핵심은 배럴 어저스터입니다. 줄은 그냥 손으로 어느 정도 당길 수 있을 만큼만 당겨서 조여주신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장력이 느슨하겠죠. 팽팽하지 않고. 그 부분을 이 배럴 어저스터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서 맞춰준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얘를 끝까지 시계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다 잠궈 놓은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 이제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러면 아까 하이 로우 나사가 왜 중요한지 그 뒤에 설명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하이 쪽에서는 사실 그렇게 빠질 위험이 크진 않아요. 왜냐면 프레임이 딱 있으니까. 근데 로우 나사 저단 가장 큰 스프라켓으로 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잘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리미트를 잘 맞춰 놨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손으로 뭐 밀어도 안 올라가고, 그리고 변속기에서 더 밀어도 안 올라갑니다. 자, 이 로우 조절 나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은 잘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얘를 좀 풀어놔볼게요. 아까는 제가 시프터 변속 레버를 움직여도 얘가 더 안 올라갔어요. 지금은 눌러보면 더 왼쪽으로 까딱까딱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 상태에서 만약 페달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소리 들리세요? 소리 들리세요? 지금 이 풀리가 이 스프라켓보다 훨씬 바깥쪽으로 지금 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철컹철컹 하는 소리가 변속이 막 될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그 정도로 많이 가진 않았으니까 철컹철컹 소리만 나는데, 여기서 세게 돌리다 보면 체인 이탈을 합니다. 지금 막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 보이세요? 좀 빠졌죠? 좀 빠진 거 보이시죠? 이 사태가 납니다. 그래서 이 리미트 조절 나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주행 중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마지막 단으로 이제 올린다고 올리는데 거기서 더 세게 밀 수도 있겠죠. 이미 변속이 된 뒤에. 아니면 변속 빨리 되라고 꾹꾹 누르시는 습관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다가 이 리미트 조절 나사가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 변속 레버를 꾹 누르면 더 올라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이렇게 체인 빠지는 겁니다. 자, 주행 중에 체인이 이 안쪽으로 빠지면 정말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체인이 이 스포크랑 스프라켓 사이에 끼면서 휠을 정지를 시키죠. 그러면 갑자기 급정거가 되니까 일단 자전거가 갑자기 날아갑니다. 그리고 둘째, 이 스포크 깨지는 거는 50% 이상의 확률이에요. 스포츠 부러지거나 휘거나 스포크 손상 같이 갑니다. 그리고 얘가 걸리면서 말려요. 그러면서 드레일러 손상까지는 잘 안 가는데 보통 행어가 휘어버리죠. 근데 행어가 휘면서 얘가 스포크 쪽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풀리 쪽이 스포크 쪽으로 밀려 들어가요. 그러면 그냥 휠 아작 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되면 그 휠을 버려야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빠른 케이던스로 높은 토크로 계속 페달링을 하던 도중에 이렇게 빠졌다, 그럼 그거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로우 조절 나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새 자전거 사면 여기에 그 투명한 판때기 달려있는 거, 그거 절대 안 떼시잖아요. 동네 자전거 鋪말고 약간 프로샵 수준 되는데 그거를 떼서 출고를 해줍니다. 왜냐, 그게 체인 이탈이 됐을 때, 만약에 아까처럼 체인 이탈이 됐을 때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 투명한 플라스틱 판때기가 있다고 해도 요 체인이 빠졌을 때 그 판때기랑 요 사이에 이 스프라켓 사이에 체인이 빠지는 건 똑같습니다. 얘는 체인이 빠지는 거를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새 자전거를 배송을 할 때 조립 상태로 배송을 하잖아요. 스포크 손상시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스프라켓으로부터 스포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제 개념인데 그거를 체인 이탈을 막아주는 거라고 계속 달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쓸모없는 겁니다. 그거 오래되면 오히려 갈라지고 주행 중에 그게 깨져가지고 이 스프라켓하고 체인 사이에 끼거나 그래서 오히려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요. 뭐 당장 떼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기회가 되시면 꼭 떼십시오. 절대 체인 이탈을 방지해주는 부품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우 나사를 좀 조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를 살짝 밀어주면서 해볼게요. 어느 정도 쪘을 때 아직 덜 조였어요. 엄청 많이 움직이네요.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아요.
한번 돌려볼까요? 아래로 한번 내렸다가 풀로 꾹 누르면서 올려볼 겁니다. 안 빠지죠? 지금은 세팅이 잘 된 거예요. 변속은 바로바로 되면서 레버를 더 꾹 눌렀을 때도 안 빠지는 그 리미트를 잘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이나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작은 기어로 변속을 했을 때 얘가 리미트가 너무 풀려가지고 바깥으로 쭉 떨어지면 체인이 빠질 수가 있겠죠. 근데 얘는 체인이 실제로 빠지진 않고 프레임만 긁으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긴 해요. 그래서 가장 작은 스프라켓 쪽에서 체인이 빠지기는 힘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느 정도 텐션, 이 어저스트까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텐션이 맞아 있으면 H나사가 아무리 끝까지 풀려 있어도 이탈이 발생을 안 합니다. H나사를 끝까지 풀어 볼게요. 지금 당장 풀어도 육안으로 변화가 안 나타나요. 자, 가장 큰 스프라켓 쪽은 우리가 변속을 하다가 레버를 더 세게 끝까지 쭉 누르면 넘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얘는 반대로 당겨졌던 케이블을 풀어주는 겁니다. 이 변속기에 있는 안쪽에 있는 스프링이 있죠. 그 스프링의 힘으로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힘을 이용해서 케이블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계 조절 나사가 완전히 풀려서 역할을 안 한다 그래도 더 내려가진 않아요. 이 장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돌려볼까요? 윗단에서 자, 절대 안 떨어집니다. 절대 체인 이탈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H나사는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조절 잘못했다고 체인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자세히 보시면 대각선이 좀 생기죠. 이러면 구동에 방해가 돼요. 자동도 좀 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도 일직선, 어느 정도 일직선을 맞춰줘야 된다. 체인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맞춰줘야 된다. 힘 잘 맞았어요? 자금 없습니다. 깔끔해요. 측변속기 세팅이 되게 간단하죠.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진짜 쉬워요. 원리만 알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뒤에 설명드리다고 했던 이제 비텐션 나사를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비텐션 나사는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하이로 조절 나사 뒤에 쪽에 이게 있어요. 이 역할이 뭐냐 하면 일단 변속을 좀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장 큰 기어에다가 놓고 비텐션 세팅을 하는 게 정석입니다. 자, 이게 가장 큰 기어에 이제 변속을 한 상태예요. 요 가이드 풀리죠. 그리고 스프라켓 이 사이에 거리가 있습니다. 이 거리가 너무 멀면 변속할 때 조금 반응이 느려지고요. 너무 가까우면 이 체인이 부드럽게 타고 넘어갈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툭툭하고 걸리거나 그런 트러블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맞춰주는 게 좋은데, 지금 시마노 매뉴얼에 따르면 이 거리는 대략 5mm에서 10mm 이내 이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변속기 모델에 따라서 이게 정확한 값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없으면 통상 5mm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5mm라 함은 요 가이드 풀리 싸고 있는 요 케이지 있죠. 이 케이지랑 요 톱니 사이에 거리를 그냥 재주시면 돼요. 가장 가까운 부분. 뭐 여기서 재면 안 되겠죠. 가장 가까운 부분이 여기겠죠. 요 거리를 재서 대략 5mm에서 10mm로 맞춰주시면 된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게 요 비텐션이다. 자, 비텐션을 쪼여볼게요. 쪼여보면 어떻게 되냐. 이게 볼트에 록타이트가 발려져 있어가지고 잘 안 돌아가네요. 촬영을 하면서 흔들림 없이 하기 좀 어려울 텐데.
말로 설명드릴게요. 자, 디텐션 볼트를 조이는 거,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죠. 조이게 되면 변속기가 뒤로 물러납니다.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자, 이 사이가 멀어지겠죠. 반대로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풀어주게 되면 변속기는 밖으로 옵니다. 그래서 간격을 좁아야 해요. 최대한으로 좁아주면 어떻게 되냐? 지금 붙은 거 보이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될 수도 없어요. 자, 돌리면 소리 나죠. 덜컥덜컥 거리죠. 그래서 최소한 한 요 정도 간격은 나와줘야 된다. 부드럽게 돌아가죠. 자, 이 디텐션 세팅하는 거는 제가 그 체인 길이 설정하고 디텐션 볼트 조정하는 거를 영상을 따로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디텐션 볼트에 대한 설명은 딱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자, 디텐션까지 해가지고 세팅 끝났습니다. 너무 쉽죠? 정말 쉬워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원리만 알면 돼요. 그리고 이제 타시던 중에 이 케이블의 장력 변화가 생깁니다. 왜 생기냐면 일단 새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늘어나요. 왜냐면 이 케이블이 얇은 케이블들이 이렇게 꼬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새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게 양쪽에서 쭉 어느 정도 당겨지는 장력을 받게 되면 그 꼬여진 케이블들이 서로 이렇게 밀착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길이가 약간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새 케이블을 장착을 하면 조금 늘어나요. 자, 케이블이 늘어나면 장력이 느슨해지겠죠. 그래서 변속기의 세팅이 변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트러블이 생기겠죠. 자, 케이블 장력이 느슨해졌다는 거는 큰 쪽으로 가는 변속, 그러니까 케이블을 당겨줘야 되는 그런 변속을 할 때 그만큼 늘어난 만큼 못 따라오니까 트러블이 생기겠죠. 오히려 큰 쪽으로 가는 그런 변속은 오히려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주행을 하는데 이게 변속기 위치가 조금 이렇게 틀어져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차르륵 차르륵 하는, 쩔꺽쩔꺽 하는 그런 소음이 들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케이블이 장력이 조금 변했구나 하고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냐? 이 케이블을 볼트 한번 조여놓으면 사실 풀 일이 없어요. 얘 오버를 할 때까지는 얘 풀 일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 배럴 어저스터로 다 하시면 돼요. 돌릴 때는 뭐 많이 돌려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많이 돌리셔야겠죠. 이거 한 칸 단위로 돌리죠.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4분의 1바퀴라고 하면 되겠죠. 한 칸씩 돌리면서 계속 이제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위로 가는 변속, 아래로 가는 변속이 다 잘 되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이제 아래로 내리는 변속, 그러니까 레버, 이제 작은 시프트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제 내리는 거겠죠. 내려오는 건 잘 된다. 근데 올라가는 게 좀 더디고 뭐 아예 안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케이블 장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럴 때는 얘를 더 이제 이 은색 부분을 더 튀어나오게 해서,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이 되겠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케이블 장력을 올려주면 이제 큰 쪽으로 넘어가는 변속이 잘 될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너무 장력을 세게 하면 어떻게 되냐? 내려오는 변속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 칸씩 돌려보면서 그걸 맞춰 가시면 돼요. 정말 쉽죠? 이 영상 자체가 길게 얘기할 게 없어요, 사실. 이게 앞변속기까지 뭐 초기 세팅하고 이런 것까지 하면 좀 할 말이 많아지는데 뒷변속기 세팅만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뭐 쉽게 이제 따라할 수 있겠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일반 유저분들께서는 뭐 오버홀을 한다거나 그 정도도 아니고 타면서 변속기가 뭐 예를 들어서 맨 끝이나 맨 아래 한 단위 변속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변속이 잘 되기는 하는데 주행 중에 이 체인이 자꾸
자꾸 어디에 걸리는 듯한 그런 철컹철컹 소리, 차라라락 소리, 그런 소리가 자꾸 난다. 그래서 이 작은 트러블을 좀 교정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뭐 간단합니다. 이거 괜히 뭐가 뭔지 모르고 이런 볼트들 막 돌려서 한번 꼬여가지고 이제 난장판 돼서 어찌할 줄 몰라서 트라우마 생기시는 분들 있죠. 자기가 이제 망쳐놓고 샵에 들고 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제 저희같이 이거 익숙한 사람들은 너무 간단한 작업이에요. 변속기 세팅은. 특히 이제 전자식 Gi2는 더 쉽고요. 기계식도 그렇게 어렵진 않다. 정리를 해드리면, 자, 케이블을 완전히 푼 상태에서 나사 풀어서 완전히 풀어버린 상태로 손으로 밀어가면서 로우 하이를 대략적으로 조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배럴 어저스터는 끝까지 조인다. 그 다음 손으로 대충 당겨서 볼트를 잠궈준 다음 한번 변속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변속이 당연히 위쪽으로 잘 안 올라갈 겁니다. 케이블 장력이 낮으니까. 그럴 땐 배럴 어저스터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얘를 케이블 장력을 조금씩 높여줄 거예요. 그래서 변속이 원활하게 되는 수준까지 돌려주시면 그게 끝입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계속 여러 단에서 돌리면서 이제 소음이 나지 않고 위아래 변속이 다 빠르게 될 정도까지 맞추는 이제 세부 조정은 4분의 1바퀴씩 돌려가면서 맞추시면 되고요. 정말 어려운 게 없죠.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